미국 주식과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22%라는 말 들어보셨죠?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서 번 돈인데 22%나 가져간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작년에 벌었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세금 낼 만큼 벌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2010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미국 주식으로 양도세를 내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예요. 처음엔 와, 나도 드디어 양도세 낼 만큼 벌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뼈아픈 순간도 곧 찾아왔죠.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세금 낼 때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그 억울한 기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양도세 구조를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짜 수익이 날 때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훨씬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양도세를 절약한 방법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 하시려는 분들 어차피 장투하는데 안 팔면 세금 안 내는 거 아닌가? 좋은 주식 오래 보유해서 많이 벌고 그만큼 세금 내면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연말마다 세금 신경 쓰느라 샀다 팔았다 하는 장기술은 안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단타 하시는 분들보다 5년, 10년 그 이상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가지고 가실 분들이 이 구조를 진짜 꼭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장기 투자하다가는 진짜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구조를 간단히 이해하고 언제는 절세를 챙기고 언제는 수익에 집중해야 하는지, 수익은 0원인데 세금은 500만 원이 내는 이런 최악의 조합을 피하는 방법까지 제 해외 주식 양도세 7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제 미국 주식 계좌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 정도 벌었으면 세금 좀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장이 꺾이면서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세금 낼 때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번 돈은 이미 사라졌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야 하지? 올해는 수익이 0원인데도 통장에서 몇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양도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돈을 번 시점과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간차가 사람들이 말하는 폭탄의 핵심 원인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인 게 아니라요. 사람의 심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넛지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돈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마음속에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다른 계좌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수익을 본 주식 계좌와 올해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까지 내야 하는 통장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수익보다 손실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계산해냈어요. 사람은 보통 똑같은 금액이라도 손해가 이득보다 약 2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이론이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번 돈은 내 마음속에선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올해 5월에 빠져나가는 세금은 내 마음속에선 번 것도 없는 깡통 계좌에 손실만 추가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손실이 원래는 2배가 더 아프게 느껴진다는 걸 생각하면 세금이 합리적인 비용이 아니라 폭탄처럼 느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하려면 굳은 다짐, 이게 아니라 원칙과 시스템이 필요해요. 사실 양도소득세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매도만 하지 않으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죠. 처음 장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팔 생각보다는 꾸준히 모으겠다는 마음이 맞습니다. 원칙 없이 사고 파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수익은 안 나는데 수수료와 세금만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팔지 말고 모으는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죠. 언젠가는 팔아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매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은퇴 후에 생활비처럼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때도 매도는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기 투자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부가 그 세금을 누적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한꺼번에 그 세금 다 맞으면 정말 너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도 이 세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나에게 미루고 있는 거죠.
그때 내 계좌에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을 회피가 아니라 분산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해외 주식 세금은 3단계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에 팔아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기본 공제인 연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22%의 세금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에는 26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었는데요. 제 계좌에서 A 주식과 B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A 주식에서 360만 원을 벌고 B 주식은 1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손익통산이라는 건 2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50만 원이 공제되니까 기준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은 이 10만 원의 22%인 2만 2천 원을 내는 거예요. 26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2만 원대인 거죠. 250만 원 공제는 오랜 기간 투자했다고 해서 누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매년 리셋됩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한 번에 팔면 250만 원 공제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750만 원의 22%인 1,045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년 250만 원의 공제를 10년 동안 매년 활용했다면 어떨까요? 총 2,500만 원의 공제를 받아서 남은 금액 2,500만 원의 22%인 5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년 나눠 팔기만 해도 세금의 절반은 아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세금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분산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해외 직투 계좌를 1억에서 2억 정도 굴리고 있는데 여기서 매년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6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올해는 280만 원 정도를 할 예정이에요. 보통 50% 이상 수익난 종목만 파니까 매월 50만 원씩 투자했다면 원금 600만 원이 900만 원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이때 마이너스가 난 주식도 모두 처분합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는 거죠. 주식에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판단 미스가 생기니까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해봐요. 팔았던 걸 다시 살까? 이렇게 다시 살 정도로 매력적인 주식이 아니라면 다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새롭게 살 주식이 어떤 건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화한 900만 원 어떻게 하냐고요? 주식을 다시 살 수도 있지만 모두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로 100만 원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세운 저만의 루틴이고 여러분은 각자의 투자 금액에 맞는 여러분만의 루틴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증권사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초기엔 키움, 미래에셋, 한국투자 이렇게 세 곳에 투자를 했는데 각각 100만 원씩 벌면 진짜 골치 아파요.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각각 증권사는 저희 쪽에서 250만 원이 안 넘는데 저희가 꼭 해드려야 되나요? 라는 반응이고 요청하시면 대신 해드릴 수는 있는데 비용은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매도는 1년에 한 개 증권사만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작년엔 미래에셋, 올해는 키움, 내년엔 토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요. 해외 주식 양도세 22%는 분명 큰 숫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7년간 배운 건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금을 모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구조를 알면 관리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틴을 만들면 심리 변화와 관계없이 나에게 맞는 투자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또는 세금은 생각 안 하고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세금을 관리하면서 더 현명하게 투자한다. 이게 장기 투자자의 진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에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계좌의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팔지, 25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내년 5월 세금 고지서 받을 때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투자 루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